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서가 계단에서 굴러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늘 침착함을 유지하던 시동생은 얼마나 당황했으면 저를 누나라고 부르며 울먹이더라고요.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라 누나라는 호칭이 이상하진 않지만 결혼 후에는 꼬박꼬박 형수님이라고 불렀던 시동생이거든요. 저도 덩달아 겨우 입에 붙인 서방님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며 현관을 뛰쳐나갔죠. 아, 누나, 정은이가 많이 다쳤어. 어? 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왜? 몰라. 계단에서 굴렀다는데 몸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어떡하지? 정연이 크게 다친 거면 어떡해. 동민아, 일단 침착하고 병원에 가고 있어. 지금 구급차 타고 응급실로 가고 있어. 의식이 없어. 나도 지금 나왔거든. 바로 병원으로 갈 테니까 진정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 별일 없을 거야. 응? 알았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고 소식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셨을까 싶어 좀처럼 진정하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급하게 병원에 도착하자 동서는 병실로 옮겨진 뒤였고 다행히도 시동생은 한층 차분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죠. 어떻게 된 거야? 동서는 괜찮아? 어, 갈비뼈에 금이 좀 가고 다리는 골절이라네. 몸이 안 움직인다길래 너무 놀랐는데 여기저기 충격을 받은 곳이 많아서 순간 몸이 경직된 거지. 다행히 별 이상은 없고 정밀 검사 결과 나와봐야 알겠지만 의사 말이 괜찮을 거라더라. 방금 막 잠들었어. 어머, 진짜?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 말에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누워있는 동서와 그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네 왔냐? 많이 놀랐겠다. 어머니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괜찮으세요? 내가 괜찮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냐. 작은 애만 고생이지. 아유, 이게 다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야. 왜 그게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가 급하게 부르지만 않았어도 작은 애가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다. 나한테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고 급하게 내려오다가 그런 거지. 그게 어떻게 어머님 때문이에요. 어머니, 이건 그냥 사고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 엄마. 정은이도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고. 어머니, 왜 우세요? 내가 요즘 저도 그렇고 작은 애한테도 그렇고 도움이 되는 게 하나 없이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런다.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너무 속상해요. 엄마, 정연이 괜찮잖아. 일단 정밀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보고 바로 태어날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나가서 차라도 한잔해요. 엄마 좋아하는 달달하고 고소한 미숫가루 사드릴게. 미숫가루는 무슨. 작은 애가 이러고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카페나 가겠냐. 엄마 이러고 울고 있는 모습 보여봤자 도움 안 돼요. 정은이 성격 몰라?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 울게 했다고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가서 시원한 미숫가루 한잔 하시고 진정하고 오세요. 어머니 젖은 눈 보면 동서 깨어나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 알았다. 연신 자기 탓이라며 힘들어하는 시어머니를 서방님 손에 맡기고 겨우 내보낸 참이었습니다. 그만하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몸에 긴장이 풀려 힘이 들어가지 않아 동서 침대에 기대듯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동서가 제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자 동서가 눈을 뜬 채 문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제 손을 잡은 손에 어찌나 힘이 들어가던지 저는 무슨 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형님, 어머님 나가신 거 맞아요? 어? 서방님이 모시고 나갔어. 동서 내내 깨어 있었던 거야? 괜찮아? 전 괜찮아요. 형님, 저 형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부탁? 무슨 일인데? 눈 뜨자마자 다짜고짜 부탁이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형님, 깊은 잠에 빠졌다고 생각했던 동서가 갑자기 눈을 뜨고 저를 붙은 것도 당황스러운데 다짜고짜 부탁을 한다더니 이번엔 금세 눈물이 차오른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 너무 무서워서 다시 몸에 바짝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의사 불러야 할 것 같아? 그, 그게 아니라요. 형님, 계란 총각 찾아야 해요. 계란 총각? 다쳐서 의식을 잃었던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계란 총각이라니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동서의 다급한 목소리와 눈빛에 저는 심상치 않은 일임을 곧장 깨달았죠.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줄곧 홀로 시골에 살던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오신 것은 반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것이 마음이 쓰여 진작 서울로 모시고 싶었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 생활이 싫어 고향의 벗들과 함께 지내시겠다 고집하셨었어요. 그런데 아버님 가시고 심신이 많이 약해진 어머니께서는 갑자기 병세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50대 중반으로 연세가 많은 건 아니었지만 심장 쪽 지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줄초상 치를까 걱정되어 숱한 설득 끝에 겨우 서울로 모시게 된 것이죠. 원래는 장남인 남편이 있는 저희 집에 모시려고 했는데 동서가 본인이 모시겠다 나섰어요. 형님, 이런 말씀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형님이 모시는 것보다는 제가 모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아주버님 형님 두 분 다 일하시고 어머님 형님 집으로 가시면 영서나 영준이 방 하나를 비워야 하는데 그럼 애들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께 내어드릴 방도 있고 제가 내내 집에 있으니 어머니 모시기에도 훨씬 낫고요. 요즘 장남 차남 그런 게 어딨어요. 형편이 되는 집이 모시는 거지. 하준이 아빠랑도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그렇게 해요. 대신 일 안 하시는 날에는 가끔 와서 저랑 어머님이랑 셋이 자주 시간 보내요. 고맙게도 동서는 저희 집 형편을 고려해 먼저 그렇게 제안해서 나서준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모시기로 해놓고도 어머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모시는 건데 혼자 집에 계셔야 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걱정이 많았거든요. 동선의 아버지께서 식품 쪽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서방님이 그 밑으로 들어가 일을 거들면서 동서가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2층 주택으로 집도 좋고 방도 많으니 여러모로 어머니 모시기엔 동서네가 더 나았죠. 그렇게 어머니께서 동서 집으로 가게 되면서 다행히도 병세가 크게 좋아졌습니다. 삼시세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어린 조카 재롱도 보면서 아버님 빈자리에 익숙해지시는 것 같았죠. 어머니, 표정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동서가 정말 큰일했네요. 제가 뭘요. 저야 밥이나 챙겨드리는 게 전부인데. 바쁜 형님께서 일 없으실 때마다 이렇게 찾아와서 어머니 말동무 해드려서 좋아지신 거죠. 삼시세끼 밥 차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것도 그렇게 좋은 식재료 사다 쓰는 게 어지간한 마음으로는 힘든 일인 거 다 아는데.
내가 복이 참 많은 거지. 큰 애도 작은 애도 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고생은요. 저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사랑 가물가물한데 어머니 덕분에 부족한 엄마 사랑 다 채우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하준이도 할머니 계셔서 너무 좋다고 하고 하준이 아빠도 어머니 모시고 사니까 마음이 놓여서 일도 더 잘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일이 없는 날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동서집을 찾아 시간을 보냈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딸기를 사들고 동서집을 찾은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은 안 계셔? 요즘 저 아래 공원 산책하신다고 외출하시거든요. 이제 동네 산책하러 나가시고 그래? 처음엔 집 밖에 나가시는 것도 꺼려 하시는 것 같더니 이제 이 집에 사는 게 익숙해진 것 같아 다행이다 싶어요. 병원에서도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내심 말은 안 하셔도 시골 내려가고 싶다고 하실까봐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 다행이다. 이게 다 동서가 노력해준 덕분이지. 고마워. 나도 영서 아빠도 동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 놓고 지내는지 몰라. 별 말씀을요. 딸기 향이 너무 좋아요. 그때 외출로 나가신 어머니께서 돌아오셨는데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가지고 오신 것은 30개짜리 계란 2판이었어요. 계란이든 뭐든 식재료는 늘 주문해 먹고 있었고 냉장고에도 남은 계란이 있었기에 동서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큰애 왔니? 어머니 이게 웬 계란이에요? 저 아래 공원 옆에서 계란 총각한테서 사왔다. 공원 옆에서요? 거기서 여기까지 이걸 들고 오셨다고요? 고생스럽게 뭐하러 그러셨어요. 제가 더 좋은 계란 주문해 드릴 테니까 안 사오셔도 돼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는 외투를 벗으며 다소 우물쭈물 망설이시더니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 오늘 무리를 해서 그런지 머리가 핑 돌고 힘이 쭉 빠지는 게 좀 쉬었다 가야겠다 싶어서 사거리 신호등 옆에 주저앉았거든. 네?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좀 쉬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옆에서 트럭에서 계란 팔던 총각이 다가와서 물을 건네주더라고. 괜찮으시냐, 구급차 필요하시냐 하면서 말이야. 엄마 뻘 되는 사람이 갑자기 길에서 주저앉으니 그 총각도 계란 팔다 얼마나 놀랐겠어. 어머, 그래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좀 샀어. 그러셨구나. 너무 고마운 사람이네요. 어머님께서 총각이라고 하신 거 보면 젊은 사람 같은데. 이제 막 20살 됐다고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그 동네가 양계장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서 나는 계란을 가져다 팔러 온 거라고 하더라. 젊은 애가 어찌나 싹싹하고 성실한지. 어머, 그 나이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기특하네요. 그러게 말이다. 너무 많으니 큰애도 이따 갈 때 좀 싸가라. 영서랑 영준이도 계란 좋아하잖아. 그럴게요. 계란말이, 계란찜. 계란 없어서 못 먹죠. 그렇게 벗은 외투를 방에 가져다 놓겠다고 사라지는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다 저와 동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을 한 것이죠. 계란총각 이야기를 하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옅은 그림자를 읽은 거예요. 어머니, 막내 도련님 생각하신 것 같지? 형님도 그 생각하셨어요? 저도. 막내 도련님이 계란을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삼형제가 계란 귀신들이라 일주일이면 계란 한 판이 다 사라졌다고 했지.
특히 막내 도련님이 계란찜을 엄청 좋아하셔서 없으면 밥도 안 먹었을 정도라고 했고. 게다가 그 총각이 이제 막 20살이면 막내 도련님도 지금쯤 딱 그 나이 됐겠죠? 그러게, 딱 그 나이 됐겠네. 남편은 원래 동생이 둘이었어요. 연년생인 서방님 말고 무려 띠동갑인 늦둥이 막내 남동생이 있었죠. 늦둥이로 태어난 만큼 시부모를 비롯해 동네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귀한 막둥이였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웬일이야? 금요일이면 회식이다 뭐다 자정이나 돼야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귀염둥이 막둥이가 아빠를 기다리는데 빨리 안 올 수가 있나? 아유, 누가 보면 쳐다들인 줄 알겠어. 아빠 기다리기는 동현이 동민이도 똑같았는데 걷지도 못하는 막둥이에 사람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야? 동현이 동민이 어렸을 때는 이럴 새도 없이 너무 바빴잖아. 자, 조일, 동현이, 동민이 좋아하는 치킨 사왔다. 와, 치킨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늦둥이 진작 낳을 걸 그랬네. 그러면 그게 늦둥인가? 이른둥이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귀가가 늦었던 시아버지께서도 이른 귀가를 하셨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막내 동생은 가족의 복덩이 같은 존재였답니다. 사는 게 바빠 남편과 둘째 시동생이 어렸을 때는 어머님께서 독박 육아를 하셔야 했는데 늦둥이 도련님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아버지께서 끼고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도와주면 애를 10도 더 낳겠다고 할 정도로요. 게다가 막내 늦둥이 도련님은 아들 같지 않고 딸 같은 구석이 있어 애교도 많았다고 해요. 내심 딸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은 마음을 키우면서 완전히 거둘 정도로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 짓게 하는 신기한 힘이 있었답니다. 동현네는 동원이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 아주 이 집은 동원이 낳고 웃음바다야 웃음바다. 무슨? 우리 동현이 동민이만 있을 때도 우리 집은 웃음바다였는데 뭐. 그건 그렇지만 확실히 달러. 집에 갓난애가 있으면 분위기가 다르다잖아. 딱 적당한 시기에 잘 나온 것 같아. 그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현 아빠가 저렇게 좋아할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 애들도 막내 챙긴다고 얼마나 우스운 짓을 하는지 몰라. 지들이 뭘 안다고. 기저귀도 갈아보겠다. 밥도 먹여보겠다. 동현아, 동원이가 그렇게 예뻐? 네. 그럼 동현이 좋아하는 게임기 사준다고 하면 아줌마가 동원이 데려가도 돼? 안 돼요. 왜 안 돼? 동현이 게임기 가지고 싶다고 맨날 엄마 아빠 졸랐잖아. 그거 아줌마가 사줄 테니까 대신 동원이 줄래? 안 된다고요. 어렸을 때야 흔하게 들었던 그런 장난이었지만 남편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어른들이 진심으로 싫었답니다. 둘째 동생이라면 생각해봤을 거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막내는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다. 그렇게 회상하더라고요. 저와 동서는 남편과 시동생을 통해 그 늦둥이 도련님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사진으로만 봤는데도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훤히 그려질 정도였어요. 막내 도련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로만 들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막내 도련님이 5살이 되던 해에 그만 실종되고 말았거든요. 한여름이었고 가족이 모두 함께 남해의 한 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간 날이었답니다. 그때 남편은 17, 서방님은 16으로 오랜만에 간 바다에서 둘 다 정신없이 놀았대요. 물을 무서워하던 막내 도련님은 시아버지께서 튜브를 태워서 같이 놀아주셨고 어머님께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내다보고 계셨고요. 그러다 시아버지께서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가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됐지? 아까부터 너무 배가 아픈데.
다 같이 먹었는데 왜 당신만 그러지? 동원이 두고 화장실 갔다 와. 얼른. 아빠, 나도 화장실. 동원이는 내가 데리고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와. 아빠랑 갈 거야. 아이, 아빠는 지금 응가해야 한대. 배가 아야해서 혼자 가야 한대. 아빠랑 남자들 화장실 갈 거야. 아빠 지금 급하다니까. 동현아, 박동현! 동원이 데리고 화장실 좀 갔다 와. 엄마가 가. 나 지금 바쁘다고. 아이들은 놀게 둬. 아이, 참 뭘 안다고. 다 컸어, 이제. 괜찮아. 내가 데리고 갔다 올게. 시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막내 도련님을 잃어버렸던 그날을 회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막내를 그냥 아내에게 맡겼더라면, 아니 적어도 끝까지 눈에 보이는 곳에 뒀더라면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막내 오줌을 누이고 함께 화장실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 것이 좀 그랬다고 해요. 어린 아들 데리고 있는 게 뭐가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 자책했죠. 화장실 문 앞에 바로 기다리게 해놓고 볼일을 보았는데 언제 나오냐고 보채는 아들이 갑자기 말이 없어 아픈 배를 부여잡고 나왔는데 없더랍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고 해요. 기껏해야 5분 남짓 됐을 시간이었는데 아들을 부르며 급히 나와봐도 안 보였대요. 워낙 인파가 많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 혹시 먼저 엄마한테 갔나 싶어 와봤지만 없었죠. 저 여보, 동원이 왔어? 동원이? 당신이 데려갔잖아. 아니지, 애가 어딜 간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애가 없다니. 가만히 있어봐. 저 동훈아, 저 박동원! 그 길로 온 가족이 해수욕장을 누비며 막내 도련님을 찾았지만 하늘로 솟은 듯이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미아 방송도 해보고 해수욕장, 주차장, 행여 물에 빠졌나 싶어 후미백산이 되어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더랍니다. 그 사이 해수욕장에 밤이 내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죠. 어떡해. 우리 동원이 어떡해. 그러니까 당신은 애를 데려갔으면 끝까지 데리고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제 어떡할 거야? 우리 동원이 못 찾으면 어떡할 거냐고. 어머님, 저희가 다시 한번 수색해 볼 테니까 걱정 마시고 진정하세요. 엄마, 동민이랑 같이 나가서 다시 찾아볼게. 학생들도 그냥 여기 있어. 동생은 아저씨들이 더 찾아보고 올 테니까. 물도 들어왔고 어두워서 위험해. 설마 좀 물에 빠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그랬으면 진작 발견됐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숙소에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저희가 계속 찾아볼게요. 경찰관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온 가족의 바람과 달리 막내 도련님을 찾지 못했답니다. 경찰도 참 희한한 일이라고 했어요. 목격자도 없었고 급한 대로 당시 곳곳에 주차된 차량의 협조를 부탁해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했지만 찍힌 것도 없었죠. 유의미한 성과는 없는 채로 시간만 흘렀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답니다. 저도 동서도 이 이야기를 연애 때부터 들었는데 결혼한 지 7년이 된 지금도 남편은 여전히 술이 좀 들어가면 도련님 이야기를 꺼내곤 해요. 내가 그때 엄마 말대로 동원이를 데려갔으면 달랐지 않았을까? 아직도 그날 일이 꿈에 나와. 그 꿈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꿨는데 멍청하게 나는 항상 엄마 말을 거절하고 동민이랑 신나게 놀거든. 그걸 후회하면서
잠에서 깨는 게 늘 악몽이었어. 당신 잘못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살아는 있겠지. 그럼 사고 신고도 없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분명히 며칠 내로 신고가 들어왔겠지. 분명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동원이 얼굴 못 보고 가신 거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당신 할 만큼 한 거 나도 알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다 알아. 전국에 막내 도련님 사진 안 걸린 곳이 없다며. 자책하지 마. 당신 탓 아니야. 할 만큼 했어. 시아버지께서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정신도 좀 오락가락 하셨어요. 동현아, 가서 계란 좀 사와라. 계란이요? 갑자기 웬 계란이요? 동원이가 먹고 싶다는데 내가 지금 나갈 수가 있어야지. 네? 동원이요? 아빠, 얼른 가서 한 판만 사와라. 집에 케찹이 있을라나? 동원이 그게 또 케찹이 없으면 좋다는 계란말이도 잘 안 먹잖아. 한 번씩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도 있기도 하고 마치 어제 잃어버린 것처럼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경찰에 신고하던 일도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한 번도 저희 앞에선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던 터라 직접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동서도 적잖이 놀랐었죠. 저 아이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왔는데요. 네? 그게 저희 아버지가 아유, 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 사라져서요. 요만한 5살짜리 애인데 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예? 화장실이요? 어디 화장실이요? 집이요? 아니요, 해수욕장 화장실인데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잠깐 들어간 사이에. 해수욕장이요? 무슨 해수욕장?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편찮으셔서요. 죄송합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지고 힘든 일이었으면 50대 그 젊은 나이에 머리카락이 다 희게 새고 치매 증상까지 왔겠나 싶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차라리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아들과 함께했던 기억으로 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또 정신이 멀쩡해져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도 자책만 하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께서도 남편도 서방님도 그 마지막 모습이 절대 지울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로 남아버린 것이죠. 시어머니께서는 계란 파는 총각을 만난 뒤 눈에 띄게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도 늘어난 것 같고 괜히 나가서 계란 트럭을 기다리는 것도 같다더라고요. 어머니, 오늘은 산책 안 가세요? 벌써 갔다 왔다. 그럼 저랑 또 안 나가실래요? 저 앞에 그때 말씀하신 계란 트럭 온 것 같던데 저 혼자 가기 심심해서요. 그래? 계란 트럭이 왔어? 잃어버린 아들이 그리워 계란을 파는 청년에게 계란을 사주고 싶어하는 어머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 저와 동서는 그때부터 어머님과 함께 계란 트럭을 기다렸어요. 알고 보니 계란 트럭은 서울 곳곳을 누비느라 동서집 근처는 2주에 한 번쯤 왔죠. 많이 젊은 사장님인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저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또 제가 계란 2개 서비스로 드려야죠. 어머, 감사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전에 좀 힘드셨던 것 같은데. 괜찮아요. 내가 가끔 기력이 달려 그래요. 건강하셔야죠. 계란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시니까 많이 드세요.
계란 총각도 계란 좋아해요? 계란 총각이요? 네, 좋아해요. 아무래도 양계장 농가가 많은 동네라 그런지 계란 아주 지겹게 먹거든요. 그런데도 지금도 계란 반찬 좋아해요. 그렇구나. 아유, 고생 많아요, 참. 그 뒤로 저희는 2주에 한 번 어머님과 함께 계란 총각이 오는 곳을 찾았어요. 덕분에 매일같이 계란 반찬이 빠지는 날이 없었죠. 그렇다고 계란을 얼마나 사길래 매일같이 식탁에 계란이 올라와? 어머님이 한 번 사실 때 많이 사. 매일 오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볼 때 많이 팔아주고 싶은 거지. 너무 마음 쓰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어? 괜히 동원이 생각에 엄한 사람한테 정 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다 안 오기라도 하면 상심하실 거 아냐. 뭐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누구 기다리는 사람 생기고 나서 어머님 표정 얼마나 좋아지셨는데. 계란 사러 가는 날이면 얼굴이 펴서 보기 좋아.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싹싹하고 구김살도 없는 게 괜찮더라. 그 일도 자기 아버지를 돕겠다고 시작한 일이라는데 거기다 효자잖아. 그래도 너무 마음 쓰시게 하지 마. 괜히 걸리네 좀. 남편은 필연적으로 상심이 따라올 것이 분명하다고 어머님과 계란 총각의 만남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당히 하시라 말릴 수가 없었어요. 동서랑 저는 어머님께서 계란 총각을 만나는 날이면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시는지 두 눈으로 보고 지냈던 터라 그게 더 어머님께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계란 총각이 일한다고 제대로 뭐 먹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챙겨주고 싶어서. 어머, 그래서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완전 진수성찬이네. 아무리 젊어도 일할 때는 제대로 먹으면서 해야지. 어머니께서는 계란 총각이 자꾸 마음이 가는지 계란 사러 가는 날이면 이것저것 챙겨다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과일, 또 어느 날은 음료수, 자잘한 것들을 주곤 했는데 처음 도시락을 주던 날 계란 총각도 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아, 어머니 무슨 도시락을 밥 제대로 챙겨 먹고 하나 싶어서. 밥은 먹긴 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도시락을 챙겨주실 줄은 생각도 못해서 좀 당황스럽네요. 그냥 우리끼리 점심 먹다가 반찬이 좀 많아서 나눠 먹을까 싶어 챙겨온 거예요. 어머님께서 신선하고 맛 좋은 계란 팔아줘서 고맙다시면서 챙기시더라고요. 저야말로 매번 이렇게 계란 사주시니 감사하죠.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근사한 도시락까지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네, 여기 계란말이랑 불고기는 어머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 호강하겠네요. 먹고 괜찮으면 말해요. 내가 다음에 또 해다 줄게. 그럼 오늘 계란값은 안 받을게요. 이렇게 귀한 마음을 그냥 받을 순 없죠. 됐어요, 됐어. 그러려고 가져온 거 아니니까. 계란값은 계란값대로 받아야지. 그래요. 그래야 저희 마음도 편해요. 혹시 핫도그 좋아하세요? 우리 애들이 좋아해서 저기서 좀 많이 샀는데 치즈 핫도그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점심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유제품 알러지가 있어서 치즈 같은 거 못 먹거든요. 어머, 그러셨구나. 근데 보통 유제품 들어가는 음식들이 많을 텐데. 뭐 심한 건 아닌데 두드러기 올라오고 그러면 좀 신경이 쓰여서요. 컨디션에 따라서 빵 같은 거 먹어도 올라올 때도 있고요. 도시락에는
유제품 들어가는 반찬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네, 감사해요. 뭐 있어도 까짓 거 그냥 두드러기 감수하고 말죠 뭐. 그렇게 계란 총각을 만나고 돌아온 날 이상하게도 어머님께서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계란 총각을 만나고 오는 날이면 그날은 종일 기분이 좋으셨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기력이 없다시면서 일찍 누우셨어요. 그러니 동서도 저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갑자기 왜 그러시지? 도시락도 기쁘게 받아줬는데. 그러게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 하지만 무슨 일 때문이냐 물어도 말씀도 없으시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주 뒤 원래대로라면 나타났어야 할 계란 총각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날도 도시락을 만들어 기다리셨는데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라 무슨 일이 있나 싶고 그 몇 달 정기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동서가 그 답을 찾아온 겁니다. 신고가 들어왔대요. 신고? 주택가 입구에서 버젓이 그렇게 트럭 장사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머 세상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장사를 못하게 됐다는 거야? 어디로 옮겼을 텐데 어디로 옮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아시면 상심이 크실 텐데. 그러게. 이렇게 갑자기 명함이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생길 줄도 모르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는 더는 나타나지 않는 계란 총각에 큰 상심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게 진작 발길을 끊게 했어야 한다고 짜증을 냈죠. 그러게 왜 매번 그걸 거들어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이게 그럼 내 탓이야? 당신이 몰라 그렇지. 당신이었어도 매번 데리고 나갔을걸?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계란 사오는 날이면 표정이 얼마나 밝아지시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어쨌든 남이고 결국 이렇게 될 사람인데 미리 예상을 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게 했어야지. 그걸 거들어? 왜 짜증이야 당신은. 엄마가 속상해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무턱대고 내 탓만 하면서 짜증낼 게 아니라 가서 찾아보던지. 괜히 부부싸움까지 하게 된 거예요. 다 어머님 생각했던 일인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날 일로 며칠 애들 앞에서도 냉랭하게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 불쑥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그 옆 동네 저길 옆에. 거기 가보라고. 옆 동네 철길? 벚나무 길 있는데 거기 있잖아. 야식 파는 식당 하나 있고 거기 수요일에는 거기로 한대. 뭐가? 계란 틀어. 어머, 당신 찾은 거야? 어떡해? 어떡해는 무슨. 그냥 근처 돌아다니다 본 거지. 당신도 내심 마음이 쓰였구나? 마음이 쓰이긴 뭐가 쓰여. 그냥 돌아다니다가 봤다니까. 며칠 밥도 제대로 안 드신다며 아들 앞에 두고 한숨 푹푹 쉬고. 우리 엄마지만 가끔 진짜 이해가 안 돼. 자기 친아들들이랑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남 걱정에 한숨 쉴 때야? 알고 보니 남편은 며칠 전 수심이 가득한 어머님을 직접 만난 뒤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동네를 드라이브하듯 돌아다니며 계란 파는 트럭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동네 단골들 놓치기 힘드니 멀리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머니, 계란 총각 트럭 어디로 오는지 알았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영서 아빠가 근처 지나가다가 봤나 봐요. 아니, 그래? 언제 온다니? 오늘 오는 날이라고 해서 이따 가보려고 하는데 가실래요? 아유, 그래, 그러자. 아유, 안 그래도 계란이 뚝 떨어져서 어쩌나 했는데. 계란 총각을 찾았단 소식에 금세 화색이 도는 어머님을 보면서 저와 동서는 은밀히 시선을 나누며 다행이다 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도시락은 준비 못하고 집에 있던 과일 좀 챙겨다 나갔어요. 과연 남편이 말한 대로 옆 동네에 계란 총각이 와 있었죠. 어? 어머니, 누님들도 오셨네? 아우, 제가 그 동네를 못 가게 돼서 안 그래도 난처했어요. 여기 그때 주셨던 도시락. 깨끗이 씻어서 가지고 다녔거든요. 언제 우연이라도 만나면 드려야지 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여기로 옮겼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어서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어머님이 여기 계란 아니면 잘 안 드시니까 사장님 책임지셔야겠어요. 그렇게 말도 없이 사라지시면 우리 어머님 계란 어떻게 드시라고요? 정말요? 이거 기분 참 좋네요. 오늘은 어머님한테만 계란 2배 서비스? 돈을 안 받겠다고 하셔도 준다고 하실 거 뻔하니까 계란으로 갚을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달걀뿐이라. 도시락은 총각 입맛에는 좀 맞았어요? 네, 어머니. 도시락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어떻게 또 케첩까지 뿌려주셔서 취향 저격했다니까요. 제가 또 계란말이는 케첩에만 먹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는 쭉 이 동네로 올 생각이에요? 아, 그게... 아이고 참... 일을 접게 됐어요. 아니지, 왜요? 갑작스러운 계란 총각의 말에 가장 놀란 것은 어머님이셨습니다. 겨우 장사 트럭을 찾았는데 이젠 아예 일을 접게 됐다니 놀랄만도 하셨죠. 아버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큰 수술도 하셔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양계장 운영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어지다 보니까 처분하게 됐어요. 제가 물려받을까 싶었는데 이래저래 형편상 그것도 어렵고. 아, 세상에나.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게요. 참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도 있네요. 섭섭해서 어떡해요. 그러니 있을 때 많이 사가세요. 전하는 소식과 별개로 맑은 미소를 짓는 청년의 사정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와 동서도 그 정도인데 어머님 마음은 오죽하셨겠나요.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돌아오셔서도 어두운 낯빛으로 한숨을 연신 쉬셨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를 불러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없을까? 네? 어머님께서요? 어떡해요? 아니지, 뭐 수술비라도 어떻게 보태주는 쪽으로 하면. 어머니, 그건 좀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특별한 인연인 것도 아니고 그 총각 입장에선 그냥 단골인데 덥석 그렇게 큰 돈을 준다고 하면 받기 힘들죠. 그렇겠지. 아휴, 뭐 방법이 없을까? 너무 마음이 쓰여서 그래. 어머니, 혹시 막내 도련님 때문에 그러세요? 응? 아니, 그래. 걔를 보면 자꾸 동원이 생각이 나고 그래. 동원이도 어디서 저러고 고생을 하고 살려나 싶은 마음도 들고. 걔를 보면 마음이 그냥 짠하고 아파. 어머니, 그래도 돈을 그렇게 드리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줄래? 아휴, 내가 진짜 별 이야기를 다 한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유난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작 아들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반대했어요. 아무리 마음이 가도 그렇지 그렇게 큰 돈을 지원하느냐면서요. 엄마, 이건 좀 아니지. 아무리 동원이 생각이 난다고 해도 그렇지. 그 사람이 동원이도 아닌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쓴다고? 그래, 엄마. 이건 형 말이 맞아. 그건 좀 너무 갔어. 아니, 내가 내 돈 마음 가는 대로 쓰겠다는데 왜 너희가 나서서 난리야? 내가 엄마 위해서 쓰는 돈이면 뭐라고 하겠어? 남이잖아, 남. 내 마음 편하자고 쓰는 돈인데 왜 날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야? 아,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엄마가 사온 그 계란 먹느라 나 힘들었어. 계란 그만큼 사줬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해요? 참 두 아들들이 어머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게 모진 말을 했어요. 물론 남편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죠. 계란 총각 사정 딱 한 건 알지만 수술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아버님께서 남긴 돈을 그렇게 써도 되나 싶어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계란 총각도 모르는 집안 싸움이 있고 며칠 뒤 결국 계란 총각은 저희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오셨어요? 밥 먹다가 라면 국물을 다 쏟아서 갈아입느라고 오신 줄도 몰랐네. 안 그래도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께는 3배 서비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 일 딱 1년 한 거거든요. 그 사이 별하별 손님들 많이 만났지만 어머님이랑 누님들처럼 따뜻한 마음까지 주신 분들은 없었어요. 막판에 이거 참 귀한 기억 가지고 가네요. 섭섭해서 어떡해요.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아직은 괜찮으세요. 암이란 게 항암 치료 시작하면 그때가 문제라더라고요. 수술 날짜는 잡혔는데 뭐 힘내봐야죠. 잘 될 거예요. 너무 걱정 말아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꼭 봐요. 네. 뭐가 됐든 다시 장사 시작하면 이 동네는 꼭 다시 올게요. 누님들 그리고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저기 이거 네? 내가 마음이 좀 쓰여서 그래요. 받아둬요. 네? 아니요, 어머니. 이거 돈이잖아요. 왜 이 돈을 저한테 주세요? 얼마 안 되는 돈인데 푼돈이지만 집안일로 힘들어도 밥 잘 먹고 다니라고 내가 아들 같아서 주는 용돈이니까 좀 받아줘요. 안 돼요,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는 계란 다 산다고 치면 그러면 받아줄래요? 네? 아니요. 어머니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마음 써주시는 거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 과분한 마음은 저도 받기 힘들어요. 어머니, 저는 괜찮으니까 이걸로 어머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어렵게 내민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하도 성하라 주고 싶은 만큼 채운 돈도 아닌데 계란 총각은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 정도는 좀 받아줬으면 싶었는데 계란 총각 입장에서는 받기 힘든 돈이었죠. 결국 그렇게 서로 건강을 기원하며 돌아서려는데 그새 눈이 붉게 충혈된 어머님이야 이해가 되는데 동서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동서 왜 그래? 네? 아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렇게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어두운 표정을 감췄던 동서가 며칠 뒤 사고 소식을 전한 것이었죠. 동서는 제게 전화번호 한 개를 보내며 계란 총각을 만나달라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몸이 이래서 형님이 대신해 주셔야겠어요. 계란 총각 만나기로 했는데 형님이 대신 좀 만나주세요. 계란 총각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형님, 아무래도 계란 총각 어머님께서 잃어버린 도련님 같아요. 뭐?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도련님이라니. 확실한 물증은 없지만 이상하게 그런 확신이 들어요. 그때요. 계란 총각 마지막으로 보던 날 운전석에서 옷 갈아입고 있었잖아요. 우리 갔을 때. 제가 얼핏 봤는데 등 쪽에 손바닥만한 모반이 있더라고요. 모반? 점이 있었단 이야기야? 손바닥만한 점? 네. 형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련님 어렸을 때 사진 보면 등 날개 쪽지에 그만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랬지. 그랬어. 저는 오래전 어머님이 간직한 사진 속의 도련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상의를 탈의한 채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찍은 역동적인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속 오른쪽 날개 쪽지에 한눈에 봐도 큰 검고 옅은 점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이야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양계장 하셨다고 했는데 그날 형님 가시고 혼자 다시 찾아가서 명함 받아왔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어머님께서 또 만나고 싶으실 수도 있고 해서. 명함에 보니까 그 양계장 주소가 있더라고요. 혼자 며칠 고민하다가 그 양계장 주소로 찾아갔는데 양계장은 마을 사람들한테 맡기고 이미 입원하러 서울에 가고 없었어요. 그래서 지인이라고 하면서 아른 체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었더니 그 양계장 주인이 아파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냥 해주시는데 형님, 그 집에 자식이 셋인데 전부 입양아들이래요. 뭐?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서가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같은 나이, 같은 위치의 점, 그리고 입양아. 마을 내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는 분으로 소문이 자자하신가 보더라고요. 안주인은 몇 해 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몇 년 안 돼서 암에 걸려 본인도 자식들도 고생이 많다고 안쓰럽다고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동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이거지? 네, 일단 확실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명함 속에 전화로 연락을 해도 통 연락이 안 되더니 아까 겨우 연락이 된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수술 중이라 경황이 없어서 못 받았다고 해서 그 병원으로 급하게 뛰어내려가다 그만 계단에서 굴렀어요. 그랬구나. 확실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가 실망하시거나 혹시 심장에 물이라도 가면 또 문제가 될까봐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가서 그 총각을 좀 만나주세요. 결국 저는 동서를 대신해 다른 병원으로 계란 총각을 만나러 갔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병원 내 카페에서 만나게 된 계란 총각은 아버지가 무사히 수술을 끝내고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수술 잘 끝난 것만으로도 반 이상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좀 한시름 놓았어요. 그런데 누님들은
갑자기 엄청 연락을 주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이런 말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실은 우리한테도 사정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저는 어렵게 우리 집안 사정을 꺼냈습니다. 잃어버린 막내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된 계란 총각은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 같다더라고요. 어쩐지 보통 마음 써주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저도 그렇고 우리 동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맞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랑 동생들이 입양이 됐다는 사실은 알아요. 근데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이 나는 것도 없고 솔직히 아버지 일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미안해요. 아버지 수술이 있다고 해서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우리도 확실히 검사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협조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어떻게 머리카락, 침, 뭐 그런 걸로 해드리면 될까요? 계란 총각은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저는 계란 총각에게서 협조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큰 이상이 없이 당일 퇴원을 했고 깁스를 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잠든 뒤 네 사람이 모여 조용히 그 의견을 나누었고 생각지도 못한 소식에 두 형제의 얼굴은 놀라움과 당혹, 동시에 근심이 살았죠. 둘 다 별말은 없었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말을 아끼겠다는 생각이었겠지만 제가 보기엔 남편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보, 영서 아빠, 결과 나왔는데 이리 줘봐. 어머님의 칫솔과 계란 총각의 머리카락으로 보낸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놀랍게도 친자가 맞다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어떠한 확신이 있긴 했지만 검사 결과로 증명된 진실에 경악했죠. 남편은 믿기지 않는지 몇 번이나 보고 또 보더니 그 길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제게 계란 총각이 있는 병원이 어디 있는지 묻더니 바로 병원으로 간 거예요. 가는 동안 저는 계란 총각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만났던 카페로 와달라고 전화했고요. 병원에 가니 계란 총각은 카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이 다가가자 계란 총각은 영문을 모른 채 일어났죠. 그때 저는 남편의 표정이 그렇게도 무너질 수가 있구나 싶어서 왈칵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다짜고짜 계란 총각을 품에 꽉 껴안고 주변의 그 어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엉엉 울기 시작했거든요. 뭐라 대답을 한 것도 아닌데 계란 총각도 그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라도 한 듯 금세 눈시울을 붉혔죠. 어머니, 놀라지 말고 들으셔야 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동서가 이야기해. 어머니, 도련님 말이에요. 15년 전에 잃어버린 도련님이요. 우리 동원이? 동원이가 왜? 도련님을 찾았어요. 뭐라고? 작은 애야. 너 뭐랬니? 뭐라고 했어? 어머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기도 전에 찾았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듣자마자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모습은 남편에게서 본 얼굴보다 더한 아픔을 느끼게 했어요. 배아파 낳은 자식을 잃었던 부모의 자책과 회환, 그리고 그리움과 안도, 그 모든 것이 뒤섞인 표정을 보고 울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눈물의 상봉을 하기도 전에 우리 세 사람은 누구랄 것도 없이 울기 시작했죠. 찾았어요.
진짜 맞대요. 검사도 해봤는데 진짜 어머님 자식 도련님 맞대요. 아니 저 어떡해. 대체 어디서 우리 동원이 어딨어? 어?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서방님 그리고 막내 도련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님은 막내 도련님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하늘이 찢어질 듯한 오열을 퍼부었어요. 아니 너는 아유 동원아 아유 동원아. 계란 총각은 시뻘개진 얼굴로 어머니께 안겨 함께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그 애달픈 마음을 느낀 것이죠. 아유 미안하다 내 새끼. 응?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엄마가 너를. 아버지, 동원이 아버지. 우리 동원이 찾았어요. 우리 동원이. 얼굴을 연신 쓸어내리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오열하는 어머님을 보고 저희 모두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을까 싶지만 사진으로 비교만 해봐도 알아보기 힘들게 자랐더라고요. 촌에서 자라면서 햇볕에도 많이 노출되어 그런지 피부도 몰라보게 까맸고 기억 속에나 남은 5살 얼굴에서 20살이 된 얼굴을 떠올리긴 어려웠던 것이죠. 나중에야 한 사실이지만 도련님을 키워주신 양아버지께서는 엉뚱하게도 도련님을 경기도의 어느 보육원에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남해에서 잃어버린 도련님이 어떠한 경위로 경기도의 보육원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보육원에 기록된 특이사항에 도련님이 유일하게 박경철이라는 아버지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죠. 아유, 우리 동원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요. 제가 우리 큰아들 덕분에 덕을 많이 봤습니다. 이 녀석이 정말 효자예요. 자라면서 말썽 하나 안 부리고 영특하게도 못된 놈들이 주워온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면 거기다 대고 선택받은 자식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애입니다. 아유, 그게 다 그렇게 키워주신 덕분이죠. 아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은혜는 제가 입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 덕을 보게 됐으니 수술비 지원도 해주시고 양계장도 신경 써주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그저 병도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도련님 키워주신 양아버지 수술비는 남편이 다 납부했어요. 거기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도련님을 위해 서방님은 운영하는 식품회사에서 필요한 계란을 도련님한테 납품받기로 했고요. 그 뒤로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모릅니다. 매주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드시다며 막내 도련님이 있는 동네에 시골집을 팔아 처분해둔 돈으로 집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동선의 가족은 주말마다 시골 가는 게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원아, 조문대로도 좋으니까 학교는 가라. 형이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에이, 안 가도 된다니까. 안 보내줘서 안 간 게 아니라 굳이 돈 들여서 배우고 싶은 게 없어서 안 간 건데? 혹시 모르는 일이야. 뭐든 배워놓으면 좋지. 뭐든 하고 싶은 게 생각나면 대학부터 가. 응? 에이, 알았어 참. 형들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하고 좋은지 몰랐네. 이번 주에는 다 같이 아버님 산소에 가기로 했어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래저래 양아버지 일도 있고 해서 늦어졌죠. 가면 또 한바탕 눈물 쏟아내겠지 싶어요. 그래도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서 비로소 편히 눈 감으실 생각을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들 웃을 일만 남았겠죠?